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신문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네, 오늘의 신문 먼저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 제주간 항로를 운항할 수 없는 배였지만 인천지방항만청이 변조된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했고 한국선급은 보건성 검사 등 세월호의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 통화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내수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강력 태풍 너구리가 진로를 일본 열도로 틀어 제주도만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슬이 부릅니다. 싱싱싱.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인천 제주간 항로를 운항할 수 없는 배였지만 인천지방항만청이 변조된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했고 한국선급은 보건성 검사 등 세월호의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 직원들은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에 운항관리 규정을 엉터리로 승인했습니다.
세월호는 출항 전에 거쳐야 할 보건성의 재검토는커녕 차량 적재 한도도 초과했으며 차량의 고박 상태도 부실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 40여 명의 대규모 중징계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세월호 사고 관련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운항 허가부터 지도 감독, 사고 발생 후 대응까지 비리와 유착, 부실과 업무 태만이 얽힌 총체적 관제였습니다. 이는 참사 84일 만에 나온 첫 정부기관의 종합조사 결과였습니다. 선박의 과적과 고박 상태를 점검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56차례에 걸쳐 차량 적재 한도를 초과했지만 이를 한 번도 적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박의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 여객선의 관리가 부실해 보건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 고박 불량 상태에서 출항했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다. 사고 발생 후 대응도 엉망진창이었다.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는 업무 태만으로 사고 사실을 16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에야 인지하는 등 구조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 감사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48분부터 무전기를 든 2등 항해사가 구조된 오전 9시 48분까지 1시간 동안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할 수 있는 적기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23정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해 90% 침몰한 10시 28분까지 사고 발생 후 2시간 동안 선내 승객 구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천명한 국가대개조 국정기조를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 각계의 폭넓은 참여 속에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8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개조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봤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실천에 동참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산하의 전문 분과를 둬 공직개혁과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직사회의 관피와 만연 등 적폐를 민간과 함께 척결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며 공직자부터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국가개조라는 대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라 생각한다며 이제 저는 시대적 소명을 받아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고 국가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이달 중으로 갖추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매주 각계각층과 호흡을 같이 하며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면서 매주 토요일을 민생소통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 통화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최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증대하고 있다며 지난번 기획재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연 3.9%로 전망했는데 이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추경은 편성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혀 추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과 올해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임 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내정자는 한국은행 총재를 자주 만나 경제인식에 대한 간극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도 국내 경제 하방 리스크가 많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이어 기업활동을 옥죄는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 등 세율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기업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외환시장 정책과 관련해 환율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쏠림이 있으면 안 된다.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원화값이 세 자릿수로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여야는 8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9일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이 내정자가 과거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관여 등 일부 흠결은 있지만 낙마시킬 정도의 인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9일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너구리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제주 서귀포 남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7km의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다. 너구리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1m, 강풍 반격은 450km인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이다. 태풍은 이날 오후 6시 서귀포 남쪽 약 200km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너구리는 북상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경남 동해안 지역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전 9시 현재 제주도 서귀포는 44mm, 제주시는 27.5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 산악 지역에 호우가 집중돼 윗세오름에는 212.5mm의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순간 최대 풍속은 가파도 32.8m/s, 윗세오름은 32.7m/s, 제주시는 20.4m/s를 기록하고 있다. 남해안의 경우 전남 가거도가 20.9m/s, 흑산도는 17.0m/s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제주도는 20에서 40m/s, 경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일부 지방에는 10에서 25m/s의 강풍이 불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 동부, 남부, 서부 앞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남해 동부 먼바다, 서부 먼바다, 제주도 북부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서해 남부 먼바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계속해서 정치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선 공천 불화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최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의 수원 지역 전략공천 검토 방침이 알려지면서 서울 동작을 기동민 사태로 촉발된 당내 분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 패배 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책임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중간에 뛰쳐나와 기자들에게 금 전 대변인 공천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 김한길 대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투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금 전 대변인을 수원에다 넣고 동작을은 싸우라고 방치했다. 당의 신뢰가 생기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소속 의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금 후보에게 비단길을 깔기 위함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금 전 대변인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작을이 아닌 다른 지역엔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략공천 지역인 나머지 4곳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이날 소집된 최고위원회의가 측근 챙기기 논란으로 공전하면서 정회됐고 회의는 5시를 넘겨 속개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다만 손학규 상임고문은 수원병 8달 공천을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이날 오전 직접 손 고문에게 연락해 출마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동작을 전략공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당직자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밀린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광주 광산을 상황도 만만치 않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측은 논평을 내고 공정한 경선을 거듭 주장했다. 천 전 장관은 경선에서 배제되면 무소속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의원 등 중진 4명은 중진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당내 전국여성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서 여성 후보인 백혜련 후보를 수원 지역에 공천하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당내 흐름을 봐선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전략공천을 반대해 당내 세력들이 투톱 책임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선거가 큰 패배로 결정된다면 조기 전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천 혼선이 도를 넘었다. 공멸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동작을 승부는 예단치 어렵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 슈퍼갑 행세를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야권 연대가 안 된 채 노 전 대표가 출마하고 허 전 위원장마저 무소속으로 나서 기전 부시장이 낙선하면 투톱에게 비난의 화살이 쇄도할 게 분명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100% 국민 여론조사로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후보에 이계호 전 전남 행정부지사를 선출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이 8일 7월 30일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을 전략공천키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나 전 의원에게 당이 어려우니 꼭 도와달라고 했다며 나 전 의원이 고심 끝에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도 본지 통화에서 당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출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공천위는 지금까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이곳에 공천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전날 공천위원들이 김 전 지사 설득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소록도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설득에 실패했고 결국 나 전 의원 공천으로 방향을 돌렸다. 당초 공천위는 나 전 의원을 경기 수원병에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나 전 의원도 전날까지 서울 중구에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명분이 없다며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천위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울 수 있는 동작구 출신 제3의 인사 영입 작업도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이원구 원내대표가 서울 종로에 있는 스페셜 올림픽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나 전 의원을 직접 설득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원내대표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나라와 당이라는 큰 틀 속에서 받아달라고 출마를 요청했다. 나 전 의원 출마 결심에는 동작을 보선해서 야권이 분열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기동민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대해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도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경기 수원병의 김용남 변호사, 충남 서산 태안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다만 9일 오전 비대위에서 이들의 공천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 9명이 8일 밤 첫 TV 토론회인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저마다 당청 관계를 바로잡고 당을 쇄신할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전해드립니다. 서청원 의원은 자신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당청 정례회의를 최소한 분기별로 열어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당대표는 주요 현안을 대통령과 협의하고 국민 여론을 대통령께 전해야 하는데 이 역할이 많이 부족했다며 대통령과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는 포용하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은 양강 구도를 형성한 서김 의원을 견제하면서 차별화에 방점을 뒀다. 김태호 의원은 당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비박, 친박 프레임에 잡혀 있다며 김서 두 분이 솔직히 그 중심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창달 전 의원은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탈당은 해당 행위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김 의원은 잘못된 공천권, 공천 학살 때문에 당의 분열이 온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홍문종 의원은 친박, 비박 모두 박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의원은 박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당이 대통령 얼굴만 볼 게 아니라 당을 정책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환경미화원 아들인 제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혁신이라고 말했고 김상민 의원은 2040 젊은 층의 표심을 되돌려야 730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당 지도부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쏟길 당부했다. 막판 후보자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드러냈다. 전당대회에서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합종연횡도 기꺼이 고려할 수 있느냐는 OX 질문에서 9명 중 김무성, 홍문종, 김울동 의원이 오라고 답했고 서 의원은 중립을 선택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이혜린이 부릅니다. 늘 지금처럼. Come on every day, oh my just the only way. Come on everywhere, oh my just the only.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그댄 속엔 내가 가득해.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나를 놓지 마. 눈을 뜨는 아침의 햇살이 나의 창을 두드릴 때 그대 팔에 내 잠을 깨고 내 모습이 초라해져 내가 미어 보일 때도 늘 지금처럼 나를 안아줘. Come on baby tonight, come on baby tonight. 사랑한다는 말은 더 달콤하게 이 밤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그댈 보는 내 모습이 초라해지지 않게. 외로웠던 지난 날은 잊어버려. 그대 사랑을 받아들이게 눈으로 숨겨온 그대의 어떤 말도 느낄 수 있어. 우리들을 둘러싼 주변의 소문들이 방해해도 언제까지 흔들리지 마. 나의 작은 실수라도 내가 부족해 보여도 늘 지금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8일 매출액 52조 원, 영업이익 7조 2천억 원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영업이익 6조 4,600억 원을 달성한 2012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분기 8조 4,900억 원과 비교하면 15.19% 감소했고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9조 5,300억 원에 견주면 24.45% 줄어들었다. 매출액은 1분기 53조 6,800억 원보다 3.13% 감소했고 지난해 2분기 57조 4,600억 원보다 9.5% 줄었다. 매출액도 2012년 2분기 47조 6천억 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13.8%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원화 강세,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감소, 재고 감축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스마트폰 부품으로 공급되는 시스템 LIS와 디스플레이 사업 부진 등을 꼽았다. 무선 사업과 달리 반도체와 소비자 가전 부분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비상경영에 돌입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준 환율과 마케팅 비용 등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3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의 1차, 2000년대 중반 2차에 이은 3차 원고 쇼크가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실물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선 달러당 세 자릿수 환율이 임박해 올 하반기 경제가 사실상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8일 민간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이 기관들은 예상보다 급격한 환율 하락세의 영향을 감안해 최근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초중반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원화 강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당초 3.5%에서 3.4%로 0.1%포인트 낮췄다. 이 연구원의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지금 추세대로 환율 하락세가 이어져 하반기 평균 환율이 달러당 1,000원 선에 머물면 성장률이 3.3%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LG경제연구원도 원화 강세 등의 요인을 들어 전망치를 3.9%에서 3.6%로 0.3%포인트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도 3.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당초 원화 강세의 타격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하지 못한 수출 중소기업들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삼성전자마저 올 2분기 중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표 기업들도 원고 쇼크의 영향권 안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환율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2012년 2분기 이후 최저치인 7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9조 5,300억 원 대비 24.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도 시행 이후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인 1999년에서 2000년과 2005년에서 2007년에 이어 3차 원고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원화 강세는 글로벌 경기와 교역이 둔화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예전의 1, 2차 원고 때보다 기업들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20, 30, 40대 대다수가 한국에서 경제적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빈부격차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세대의 3분의 2는 경제성장보다는 소득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40 사회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20, 40대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 이뤄졌다. 한국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1.3%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93.6%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난 차이 등의 순이었다. 노력에 따라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1.3%로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89.4%는 노력에 비해 받는 사회적 대우가 낮다고 느끼고 있었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소득분배가 중요하다가 66.6%인 반면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33.4%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소득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답이 2.3%포인트 늘어났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박세빈의 노래 듣겠습니다. 쿨하게. 사랑을 할래요 말래요 나에게 올래요 말래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은 소리 없이 왔다가 나비처럼 날아간대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 짧아 인생도 짧아 시간 없어요 뜨겁게 아하 쿨하게 아하 사랑을 해봐요 쑤셔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뜨겁게 아하 사랑해봐요 사랑을 할래요 말래요 나에게 올래요 말래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은 소리 없이 왔다가 나비처럼 날아간대요 어서 빨리 다가오세요 사랑 짧아 인생도 짧아 시간 없어요 뜨겁게 아하 쿨하게 아하 사랑을 해봐요 쑤셔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뜨겁게 아하 사랑해봐요 사랑 짧아 인생도 짧아 시간 없어요 뜨겁게 아하 쿨하게 아하 사랑을 해봐요 쑤셔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뜨겁게 아하 사랑해봐요 쑤셔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뜨겁게 아하 사랑해봐요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네, 태풍 투보가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북부 해상을 제외한 제주도 주변 해상과 물론 제주도 지역을 포함하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지금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쪽 먼바다에도 태풍 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호 태풍 너구리가 점차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심 기압이 960헥토파스칼로 오늘 오전 9시에 서귀포 남쪽 약 340km 부근 해상에서 계속해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일본의 규슈 쪽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 오늘과 내일 사이 제주도 지방은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지역들도 간접적인 영향권으로 남해안과 경상남도 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동반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윗세오름 제주도의 산간 지역 중 한 곳인데요. 220mm나 되는 많은 비가 내렸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최대 순간 풍속이 가파도에는
초속 32.8m나 되고요. 제주 지역도 20.4m 정도로 강하게 불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일 제주도 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오늘 낮에 비는 남부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중부 지방도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 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 전라남도와 제주도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낮이 되면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경상북도 내륙 지역은 늦은 오후에도 다시 한번 비가 내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도 동반을 하고 있지만 덥고 습한 공기도 같이 포함을 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덥습니다. 지난밤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 25.6도로 기록이 되면서 올여름 처음으로 열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한낮의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으로 서울과 강릉은 32도 안팎까지, 세종과 대전 31도로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8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은 오늘 대부분의 구간들은 어제와 거의 비슷한 이미를 보이면서 이후 준비된 열차에 좌석 구하시기 편안합니다. 하행선 열차 중 호남선과 장항선, 태백선 이 밖에 중앙선은 이후 운행하는 열차에 모두 100석에서 200석 이상씩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이 중에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은 밤 11시 때까지 KTX 열차와 새마을 열차, ITX 새마을 열차와 무궁화 열차로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이 밖에 전라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도 일부 열차를 제외하고는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중에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전라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각각 오전 10시 55분과 11시 열차에, 그리고 경부선은 오전과 오후에 출발하는 몇 편의 KTX 열차에는 오늘도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상행선 열차도 전반적으로는 예매율이 낮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늘 운행하는 대부분의 열차에는 지금 100석에서 2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있고요. 출발 시간을 가까이에서도 좌석 예매는 가능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반면 진주역과 목포역에서 오후에 출발하는 열차 각각 한두 편의 KTX 열차는 오늘도 예매가 많이 되십니다. 요즘 코레일에서는 서울역에서 도라산역 간을 왕복으로 운행하는 DMZ 트레인 평화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백마 고지역을 다녀오실 수 있는 경원선의 DMZ 트레인 열차를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열차의 시승단을 모집하는 이벤트 행사를 이달 14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코레일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벤트 행사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조성주입니다. 신성리 갈대밭 연가. 갈 곳도 하늘 그리움도 하늘 말없이 떠나버린 사랑했던 그 사람 예전처럼 지금 이 자리 신성리 갈대밭 바람결에 갈잎은 깊은 사연 속삭이네 내 마음 바람 따라 흘러만 가네 말이나 해볼걸 붙잡아나 볼 것은 가버린 그 사랑이 그리워 지워진 흔적 따라 다시 찾아왔구나 신성리 갈대밭 신성리 갈대밭
신성리 갈대밭 바람결에 갈잎은 깊은 사연 속삭이네 내 마음 바람 따라 흘러만 가네 말이나 해볼까 붙잡아나 볼 것은 가버린 그 사람이 그리워 지워진 흔적 따라 다시 찾아왔구나 신성리 갈대밭 신성리 갈대밭 네, 다음은 사회면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 씨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가족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가혜 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홍 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 씨가 언급한 민간 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고 했다. 또 인터뷰 중 다소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더라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 구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홍 씨를 감쌌다. 홍 씨는 지난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있다.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이 인터뷰로 인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해경에게 고소당했다. 홍 씨는 이틀 뒤인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자진 출두해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했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홍 씨는 같은 달 29일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온라인에는 홍 씨가 작성한 글이라며 우리나라 법규는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잡혀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내가 생각 없이 이러는 줄 알고 있었어? 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글들은 홍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의 어머니 정모 씨는 지난달 5일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현금 20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갖고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인근의 신도집에서 머물다 전남 순천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송치제 휴게소 근처 별장 숲속의 추억 주변 임야와 농가주택을 사들였다. 유 씨는 구원파 신도 추모 씨의 소개로 소유자 A 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유 씨가 직접 여행용 가방에서 현금 2억 5천만 원을 꺼내 대금을 치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진술한 가방의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유 씨가 20억 원가량의 현금을 지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씨를 도운 구원파 신도들이 사용한 차명폰과 대포폰 300여 대의 번호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감청이 어려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송수신 내용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구원파 신도 명단을 토대로 신도들과 친인척 등이 최근 거래한 부동산까지 모두 조사해 정부의 구상권 행사 및 범죄 수익 환수에도 대비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60대 재력가를 청부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의원 김형식 씨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실이 8일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사유서는 자신은 결백하며 검찰에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김 씨 측은 또 자신과 팽모 씨가 수감됐던 경찰서 유치장 CCTV를 확보해달라는 증거 보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팽 씨는 김 씨를 위해 살인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유치장에서 3차례나 쪽지를 전하며 팽 씨를 회유하려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유치장 보호관이 종이를 주며 팽 씨에게 연락할 게 있으면 쓰라고 해서 쪽지를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함정에 의한 것인지 CCTV를 통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다. 경찰은 CCTV 등 김 씨 측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먼저 인권위 진정서를 달라고 요청해 용지를 받은 뒤 뒷면에 회유 문구를 적었던 것이라면서 마지막 세 번째 쪽지는 그가 직접 팽 씨 쪽에 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팽 씨의 아내 A 씨도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김 씨를 반박했다. A 씨는 남편이 생활고 탓에 강도짓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면 처벌이 더 가벼워질 수도 있겠지만 거짓 진술을 하고 단 몇 년이라도 짧게 형을 살면 남편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 하루 최고 11만 원을 웃도는 4인실 입원료가 2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또 다음 달부터 선택진료비 부담도 35%가량 줄어듭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 기준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4, 5인실은 상급병실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총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에서 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재 6만 원에서 11만 원가량인 4인실 입원료는 9월부터 평균 2만 4천 원으로 4, 5만 원 수준인 5인실 입원료는 1만 3천 원 정도로 줄어든다. 산정 특례 환자는 4, 5인실을 이용해도 4천 원에서 8천 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병상이 2만 1천여 개 늘고 병원급 이상의 일반 병상 비율이 현재 74%에서 83%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상급병실료 감소로 인한 의료계 손실 5,430억 원은 특수병상 수가를 올려 보전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실, 특실과 2, 3인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병실로 분류된다. 상급 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은 지금까지 지원되던 기본 입원료 보험 적용도 제외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8월부터는 선택진료비 부담도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란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환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이 선택진료비가 기존 건강보험 진료비의 20에서 100%에서 15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 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지금은 선택진료비로 441만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10만 원이 경감된 231만 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 진료과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엔 아예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또 소장질환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캡슐 내시경 검사와 심장 이식 후 거부 반응 여부에 필수적인 심근생검 검사도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장 출혈 환자의 캡슐 내시경 검사 본인 부담금은 기존 130만 원에서 10만 7천 원으로 심장 이식 환자의 심근생검 검사 부담비는 12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연간 5,200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별장 성접대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8일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고소 대상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혐의는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성관계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이 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이 씨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처음 본 영상은 흐릿해 확인이 불가능했고 원본을 본 이후에는 번복할 용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신문 기사 전해드렸습니다. 김영부의 사랑할까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 맘에 그대여 그대여 운명 같은 그대여 그대여 우리 한번 사랑하
세상 내 근심 걱정 다 던져버리고 아무도 몰래 몰래 숨어볼까요. 꽃 피우지 못할 사랑 나는야 싫어. 아름다운 우리 인생꽃 활짝 피울 거야. 사랑의 불꽃 반짝이는 눈 마주쳐요. 사랑의 열정 가득 채워 찬 부딪혀요. 별빛 쏟아지는 아름다운 이 밤 우리 사랑할까요. 내 맘에 그대여 운명 같은 그대여 우리 정말 사랑할까요. 지나간 추억일랑 다 묻어버리고 아무도 몰래 몰래 숨어볼까요. 꽃 피우지 못할 사랑 나는야 싫어. 아름다운 우리 인생꽃 활짝 피울 거야. 사랑의 불꽃 반짝이는 눈 마주쳐요. 사랑의 열정 가득 채워 찬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구촌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9일에서 10일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미국에선 제이컵 루 재무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에선 왕양 부총리와 양재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대화 상대로 나선다. 최근 양국은 무역, 지역안보, 사이버 해킹, 핵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한 의견 조율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에서 야생동물 보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현안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문제와 북한 비핵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등 양국과 지역, 글로벌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들은 8일 이번 대화의 경제 분야 쟁점으로 위안화 절상, 상호 투자 협정 체결, 정보기술 제품 무관세화 등을 꼽았다. 루 재무장관은 이미 회의 전부터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너무 낮아 불공정 무역 거래가 심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매년 큰 폭으로 절상됐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2.4% 정도 떨어졌다. 중국은 그러나 위안화 절상 압력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저우스젠 칭화대 중미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위안화 환율 개혁은 가치 상승이 아니라 시장화가 핵심이라며 최근 1년간 일본 엔화가 26% 절하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면서 위안화에 대해서만 불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투자 촉진 및 무역 교류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투자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양국은 지난해 상대국에 투자하기 전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마위 상무부 연구원 외자부 주임은 중국도 상호투자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쌍방이 같은 수준의 개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정보기술협정 협상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호투자협정 협상의 진전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보기술협정 ITA는 1996년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이 200여 개의 IT 품목 교역을 무관세화하기로 한 협정이다. 그러나 미중 간 견해차로 최종 협정을 맺는 데 실패했다. 중국은 IT 품목의 관세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무관세는 곤란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부문과 달리 정치 부문에서는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미국 정부의 인민해방군을 미국 기업 해킹 혐의로 제소한 것을 취소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적왕 외교부 차관보는 우리는 인민해방군에 대한 혐의가 미국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믿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과 사이버 안보 문제를 논의하면서 성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비판하면서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중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광야오 외교부 부부장은 양국의 투자를 개방하는 상호협정 체결 협상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긴장 완화를 위해 두 나라의 경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8일 독일이 2차 대전 뒤 역사를 반성한 것은 옳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에서 강연하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내가 베이징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경솔하게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독일이 2차 대전 뒤 역사를 반성한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옳은 길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독일인은 자기가 과거에 한 행위나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왜 잘못됐는지 반성해야 했다며 이는 후손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와의 공식 회동에서는 일본을 겨냥한 언급을 피했지만 대학 강연에서는 독일의 역사 반성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 우익들의 과거사 반송 훼손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많은 반성을 했지만 지금도 독일의 유대인 단체 앞에는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찰 초소가 배치돼 있다며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25년 전 동독에서 평화로운 혁명이 일어난 것은 대화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국에서도 자유로운 대화가 중요하다고 중국의 언론 상황도 애둘러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원자바오 전 총리와 아침을 함께 먹으며 월드컵 이야기를 나눴다고 신경보가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중국에 항복했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원본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후난성 지장 지역의 중국인 항일전쟁 승리 일본군 항복기념관이 공개한 이 동영상에는 1945년 8월 21일 일본이 중국 내 병력 배치도를 건네고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미공개 영상을 포함한 전체 동영상은 20여 분 분량으로 일본 대표 하시지마 요시오가 비행기에서 내려 항복문서에 서명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록돼 있다. 이 영상은 당시 동맹국 대표로 항복문서 조인식에 참석한 미국 정부 관계자가 8mm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는 긴장한 표정의 일본 장성이 손수건으로 연신 얼굴과 머리에 흐르는 땀을 닦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신화통신은 2005년 중국 유학생이 일본 기록보관소에서 이 영상을 휴대전화로 1분가량 촬영했고 중국의 한 매체가 이 영상을 방영한 적이 있지만 원본 동영상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우젠홍 기념관장은 일본군이 중국에 무조건 항복한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조만간 이 동영상을 기록영화로 제작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최대 종족인 파슈툰족 출신 아슈라프 가니 전 재무장관이 지난달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것으로 7일 잠정 발표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나 경쟁 후보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불복을 선언해 아프간에서 또다시 종족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가니 전 장관은 탈레반 중심 세력이자 아프간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파슈툰족 출신이다. 그는 올 4월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후보 8명 중 2위에 올랐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득표율 56%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압둘라 전 외교장관을 100만 표 차로 따돌렸다. 가니 전 장관은 미국에서 공부한 뒤 세계은행에서 10년간 근무했던 대표적인 친서방 관료였다.
하지만 5년 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뒤 아프간 전통 의상을 즐겨 입고 턱수염을 기르는 등 대중의 호감을 사기 위해 힘썼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압둘라 전 장관은 이번 대선 결과를 국민 의지에 대한 쿠데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파슈툰족 출신인 카르자이 대통령이 대선을 가니 측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압둘라는 안과 의사 출신으로 2002년 카르자이 정권의 첫 외교장관이 됐지만 사퇴 후 반카르자이 진영을 이끌어왔다. 그는 아프간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타지크족 출신이다. 이들은 카르자이 정권과 미국이 시작한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이 또다시 파슈툰족의 지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아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잠정 결과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전체 2만 3천 개 투표소 가운데 7천 곳에 대해 재검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흐메드 유수프 누리스타니 선관위원장은 아직 최종 당선인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이의 제기를 검토한 뒤에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 발표는 재검표가 완전히 끝나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잠정 선거 결과가 나오자 파슈툰족은 거리로 뛰쳐나와 총을 쏘고 춤을 췄다. 반면 압둘라 후보를 지지하는 경찰과 군인들은 오히려 압둘라 대통령 만세라고 외치면서 하늘로 총을 난사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고 CNN이 보도했다. 최종 대선 결과가 나와도 종족 대립이 격화돼 아프간이 제2의 이라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통합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프간이 2개 이상의 영토로 나뉘거나 피로 얼룩졌던 1990년대 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비아의 노래입니다. 배3의 무초.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해줘요. 뱃삼에 묻혀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눈길로 나에게 다가와요. 사랑이 불타는 장밋빛 입술로 나에게 키스해요. 그대의 사랑 안에 살고 싶은 여자랍니다.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맹세해줘요.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해줘요. 뱃삼에 묻혀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눈길로 나에게 다가와요. 사랑이 불타는 장밋빛 입술로 나에게 키스해요. 그대의 사랑 안에 살고 싶은 여자랍니다.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맹세해줘요.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해줘요.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다음은 감사원이 확인한 없느니만도 못한 정보란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304명의 사망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책임과 비리, 무능의 결과였음이 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희생자 가족들과 언론이 지적했던 그대로다. 세월호는 바다에 띄워서는 안 되는 배였다. 증축된 세월호는 강한 풍속에서나 급선회할 때 옆으로 기울어지는 각도 등이 보건성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급변침 등에 전복할 우려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도 선박 검사를 맡은 한국선급은 증축 설계 업체가 허위로 내놓은 시험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부실 검사 끝에 이를 승인했다. 애초 항로 취항이 불가능했는데도 인천항만청은 청해진 해운이 변조한 자료를 받아들여 세월호의 취항을 승인했다. 인천해경은 심사 전 사흘간 해운회사의 향응을 받고 심사 필수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세월호의 운항관리 규정을 승인했다. 그렇게 승인된 규정만으로도 이미 과적인데 출항 당일 해운조합은 화물을 그보다 더 과적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출항 허가를 내주었다. 하나하나가 부실과 비리투성이다. 안전의 핵심 요소들이 그렇게 조작되고 확인되지 않은 채 배가 띄워졌으니 언제든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위험을 관계자들이 몰랐을 리도 없다. 생떼 같은 목숨을 죽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고 뒤에도 구조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다 날려버렸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전남소방본부는 해상사고는 해경소관이란 이유로 21분가량을 흘려보냈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건성건성 근무하다 뒤늦게 통지를 받은 뒤에도 긴박한 사고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사고 초기 구조에 골든타임 47분을 허송했다. 현장에 해경 123정이나 목포 해경도 승객의 퇴선을 지시하거나 적극 유도하지 않았다. 해경 본청은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엉뚱한 지시만 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원 구조 따위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전파하는 등 되레 혼란을 부채질했다. 재구실을 한 기관은 아예 없었던 셈이다. 무엇보다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자리에 없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늦게까지 7시간이 넘도록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한 회의는커녕 대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김 실장은 당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4월 16일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부재했던 것이다. 한겨레 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학원가 규제 없이 선행학습 금지 헛일이다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사교육을 줄이려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련 한 시민단체는 그제 중대형 학원 10곳에서 중고교의 수학, 과학 교과 과정보다 평균 4년 앞선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평균 3.8년보다 그 정도가 심해졌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일반 학교에만 적용되고 학원이 빠진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관련 법의 시행으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것이란 예상이 풍선 효과로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내용을 보면 학원가의 사교육 실태가 아연 놀랍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의대 진학반을 만들어 고교 2학년 과정을 가르치고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한다며 대학의 수학과에서 배우는 정수론 과목을 가르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선행학습 금지 의지를 비웃는 돈 없는 상술이고 사교육 희소성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악덕행위다. 20조 원에 이른다는 우리의 사교육 시장의 힘을 증명해 보이는 듯해 씁쓸하다. 그동안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려는 정책은 숱하게 많았다. 중고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문제를 내거나 대학 입시에서 고교의 교과 범위를 넘는 내용을 출제하면 불이익을 주었다.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의 예산과 정원을 줄이겠다는 엄포성 정책도 내놓았다.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궁여지책이지만 이들 외엔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문제가 난제인 것만은 분명하며 교육당국도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감을 익히 아는 바다. 이는 학벌주의가 만연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이 반쪽의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보다 나은 대학을 위해 학원으로 달려가지 않을 학생과 학부모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 효과와 별개로 학원가의 돈 없는 홍보 행태를 그냥 둬선 안 될 일이다. 비뚤어진 사교육의 원상이 학원임은 분명하다. 현행 규정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은 선행학습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돼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원이 처벌 수위를 감내할 정도로 안 돼 있다.
이러한 학원가의 위법 행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학원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학원가의 자정이 따르지 않으면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은 혼란만 남기고 만다. 서울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써니의 어미는 기도하마. 어서 가거라 그래 몸 조심하거라 힘들어도 이젠 너의 삶이다 고개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저리도 많은 사람들 기쁜 일도 슬픈 일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 되더라 어미는 기도하마 내 새끼 못하라 미래 위해 아프고 힘들어도 당당히 외치며 살 거라고 미래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고개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저리도 많은 사람들 기쁜 일도 슬픈 일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 되더라 어미는 기도하마 내 새끼 못하나 미래 위해 아프고 힘들어도 당당히 외치며 살 거라고 미래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미래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어미는 기도하마 네, 다음은 문화면 기사입니다.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폐렴구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슈퍼박테리아보다 내성이 더 강한 세균이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도 주목하고 있다. 8일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강철인 교수팀에 따르면 2011년에서 12년 폐렴구균 보유 환자 510명 중 5명이 기존 치료법에 쓰이던 항생제 8종, 즉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매크로라이드, 퀴놀론, 클린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트리메소프림, 설파메톡사졸, 카바페넴 등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른바 광범위 항생제 내성 폐렴구균으로 불리는 균을 보유하고 있던 셈이다. 이 균주는 지금까지 위험하다고 알려진 다제 내성균보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범위가 넓고 치명적이다. 특히 환자 중 한 명은 입원 7일 만에 폐혈증으로 숨질 정도로 병세가 빨랐다. 강철인 교수는 폐렴구균의 피해를 줄이려면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며 항생제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내성균 발현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서울시가 한양도성 안쪽의 역사 도심 지역에서는 여러 작은 필지를 하나로 합쳐 개발하는 철거형 재개발 방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이런 방안이 확정될 경우 개발로 인해 역사 도심지의 역사가 훼손되거나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북촌과 서촌, 인사동 등 역사 도심부 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필지를 합쳐 개발하는 합필을 금지하는 내용을 올해 말 발표될 역사 도심 관리 기본 계획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치게 작아 개별 필지로 재건축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합필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역사도심부 안에서는 신축 건물의 높이에 대해 내사산 중 가장 낮은 낙산을 바라볼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현행 고도 제한보다 강화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익성 논리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한양도성 안쪽에서도 대규모 통합개발이 이뤄져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많았다. 대표적 사례가 피맛골이다. 피맛골은 서울 종로 1가부터 6가에 걸쳐 있는 큰 길인 종로 옆에 있던 폭 2, 3m 정도의 작은 길인데 조선시대 서민들이 종로에서 가마나 말을 타고 지나는 고관대작들을 피하기 위해 이 길을 이용해 말을 피하는 골목이란 뜻의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피맛골은 2009년 시작된 철거형 통합개발로 옛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도심은 서울의 물리적 중심이자 역사도시의 역사적 근원이라며 그러나 근래에 들어 대규모의 건축 프로젝트와 재개발 사업 등으로 건물과 골목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궤적과 기억도 동시에 지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축사무소 1호제의 승효상 대표는 서울은 원래 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도시라 평지가 적고 작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근대로 넘어오며 필지를 통합해 큰 건물을 짓다 보니 서울 풍경이 이상해졌다며 필지를 보존하면 역사마을 보존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처럼 오랜 역사가 있는 길을 살릴 수 있고 원래의 필지와 지형을 보존할 수 있다. 하필 금지 규제는 서울 건축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덕희가 부릅니다. 오늘은 좋은 날. 오늘 행복한 날이야. 기다린 날이 찾아왔네요.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마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네. 바람 부는 세상 내 인생에 구비구비 사연도 많았죠. 살다 보니 기쁜 날도 오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날이야. 기다린 날이 찾아왔네요.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마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네. 꼬불꼬불 꼬인 이 내 인생에 가도 끝이 없더니 지난 세월들이 꿈만 같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우리 함께 춤을 춥시다. 내 인생에 구비구비 사연도 많았죠. 살다 보니 기쁜 날도 오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춤을 춥시다. 하늘같이 기쁜 날에 흥겹게 춤을 춥시다. 흥겹게 춤을 춥시다.
다음은 종합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논문, 병역, 역사관 등 백화점식 비리 의혹을 두고 야당의 난타가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복무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위장 전입 등 주민법 위반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문 의혹 등을 적극 부인했고 특히 5.16 군사정변의 성격을 두고 청문회 내내 실랑이가 벌어졌다. 정 후보자는 5.16 쿠데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제 책에 쿠데타라고 써있다. 장관 후보자로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대답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쿠데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며 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5.16이 쿠데타냐는 질문과 제 책에 있다는 답변이 10차례 넘게 되풀이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진영 안전행정위원장마저도 제가 봐도 국민들이 답답해할 것 같다며 진정성을 갖고 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표절 등에 대해 담담히 반박했다. 그는 1990년대 초에 구입한 아파트 2채가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냈다는 지적에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라면서도 2채를 가진 것은 사실인데 투기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논문의 3중 자기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제 주장을 확산하기 위해 지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인용 표기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기업 사회이사로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고 재벌 총수만 대변했다는 지적엔 침묵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1990년대부터 정 후보자가 가진 직함이 50개가 넘는다. 2004년엔 17개나 가졌다. 교수가 본업이냐 대외 활동이 본업이냐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1992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신축 빌라에 홀로 전입한 사실에 대해 위장 전입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 학위를 수료한 사실에 대해서 박사과정은 군복무 중에 일부를 다녔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해 비리백화점 종합판이라며 장관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9월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를 앞두고 백두산 성화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백두산에서 체화된 성화는 개성공단과 임진각까지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육로로 봉송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남북대표팀 공동 입장이나 공동 응원은 어렵지만 백두산 성화체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도 북한이 관련 논의를 제안해 오면 북한 측과 한국 측이 실무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관련 기관에 따르면 백두산 성화체화 및 봉송은 남북이 합의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상태다. 조직위는 성화를 백두산에서 개성공단까지 차량으로 옮긴 뒤 성화주자가 개성공단부터 MDL과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임진각까지 성화를 직접 봉송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관계자들은 북한 쪽 백두산 천지에서 태양광선을 모아 불을 피우는 거울인 체화경으로 성화를 확보한 뒤 이를 안전램프에 담아 개성공단으로 옮긴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운반된 백두산 성화는 아시아 경기대회 발상지 인도 뉴델리 국립경기장과 강화도 마니산에서 체화된 성화 합쳐져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향한다. 백두산 체화 합의에 실패하면 8월 13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뉴델리와 강화도에서 온 성화만을 합칠 예정이다. 북한이 파견할 아시아 경기대회 응원단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북한 응원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아 경기 때는 화물 여객선 만경봉으로 이동하고 숙식도 해결했다.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때는 고려 항공 전세기를 이용했다. 만경봉의 입항은 엄격히 따져볼 때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철회를 규정한 524 대북 제재 조치와 상충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만경봉호를 타고 온다면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 관례에 비춰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가 아직도 관광성 외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는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사전심사 등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8일 발표한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 국외연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3개 지자체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2011년 1,769명, 2012년 2,129명, 지난해 2,285명이다.
예산 낭비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해마다 증가해 3년간 6,183명이 해외 연수에 참가했다. 이 인원은 도내 지자체 공무원 전체의 49.7%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무원 해외 연수가 일반화됐음을 의미한다. 3년간 해외 연수에 지원된 예산은 총 126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런데도 해외 연수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은 부실하다. 도내 13개 지자체에서 3년간 해외 연수를 총 2,136건 실시했지만 심사위 개최는 1,183건에 그쳤다. 충북도만 따지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도는 717차례 해외 연수를 실시하면서 심사위원회는 85차례만 열었다. 대부분 서면 심사했다. 또 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자체들이 간부급 공무원들로 심사위원을 채우고 있어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전해드리면서 7월 9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이었고요.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